안녕하세요. 자,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. 이제 곧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요. 아무래도 취임 초반이다 보니까 이 대통령에게는 이번 회담의 무게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죠. 외교부 장관의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함께 갔다는 걸 보면 정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중요한 회담, 이걸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, 그 배경하고 또 핵심 쟁점들을 좀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기대되네요. 과연 어떤 의제들이 테이블 위에 오를지, 또 각 사안들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. 뭐니 해도 역시 경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죠? 아무래도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긴 하죠. 네, 그 규모부터가 정말 엄청나더라고요. 무려 3,500억 달러.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486조 원. 이 정도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. 네, 숫자만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죠. 특히 그 중에서도 마스카라고 불리는 1,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성 협력 펀드,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고요.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 좀 강조했던 분야이기도 하고요. 맞습니다. 근데 그 3,500억 달러라는 숫자가 굉장히 인상적이긴 한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어떤 점을 좀 봐야 할까요? 이게 알려진 바로는요, 이 투자의 상당 부분이 뭐랄까 한국 기업이 직접 현금을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라기보다는 대출이나 아니면 지급 보증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,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액수랑 실제 성격은 좀 다를 수 있다, 이 말씀이시군요. 이게 그냥 미국한테 주는 선물이라기보다는 우리 쪽에도 어떤 조건이나 뭐 부담 같은 게 따를 수 있다는 걸로도 볼 수 있겠네요. 바로 그 점입니다. 근데 이 펀드가 딱 조선업 협력에 집중돼 있다는 점, 이게 좀 중요합니다. 왜냐면 이게 단순히 그냥 두 나라 경제 협력이다, 이걸 넘어서는 좀 더 큰 전략적인 그림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아, 전략적인 그림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?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요, 한 2027년쯤으로 예상되는 그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, 이게 지금 굉장히 신경 쓰이는 문제거든요. 그렇죠. 요즘 계속 나오는 이야기죠. 네. 근데 현재 미국 해군력만으로는 계속 커지는 중국 해군력을 따라잡기가 좀 벅차다, 이런 위기감이 미국 내에 꽤 있어요. 그래서 부족한 함선 건조 능력이나 수리 능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조선 산업의 힘이 좀 절실하게 필요하다, 이런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경제협력이라는 포장지 안에는 사실 미국의 안보적인 필요, 특히 중국 견제라든가 해군력 증강이라는 속내가 담겨 있을 수 있다, 이런 분석이신 거네요. 네, 실제로 작년에 보면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이 일본에 있는 미 해군 7함대 소속 배들 있잖아요. 그중에서 비전투 함정들, 이것들 유지보수 계약을 따낸 적이 있어요. 아, 그런 일이 있었군요. 이게 어쩌면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. 만약에 앞으로 관련 규제가 좀 풀리면 미군 전투함 수리나 정비까지도 한국 조선소들이 맡게 될 수도 있고요.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 끝나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하나오션이 인수한 필리 조선소, 거기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것도 그냥 흘려들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아, 뭔가 좀 전략적인 메시지가 담긴 행보일 수 있는 거죠.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. 단순히 뭐 투자 유치한다, 이걸 넘어서서 한국의 조선 역량이 미국의 해군 전략에 상당히 깊숙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갈림길 같기도 하고요.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대규모 투자가 결국 미국의 관세 압박 카드, 이걸 피하려고 하는 일종의 패키지 딜 아니냐,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. 그것도 뭐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죠.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스타일을 보면 약간 경제적인 압박 수단을 써서 동맹국한테 원하는 걸 얻어내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번 투자 약속도 그런 맥락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. 결국은 경제랑 안보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상황인 거죠. 이렇게 경제협력 논의가 결국 안보 문제랑 딱 연결된다는 걸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인 안보 현안으로 좀 넘어가게 되네요. 경제만큼이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좀 민감하고 중요한 게 바로 이 안보 문제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특히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, 이게 이번 회담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될 거다, 이런 전망이 많아요.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.
그렇죠. 아무래도 좀. 당장 주한미군의 주된 역할이 북한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이렇게 넘어가거나 확장되면 한반도 자체의 방어 태세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. 이런 우려가 크고요. 또 하나는 우리의 의지랑은 상관없이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, 특히 대만 문제를 둘러싼 분쟁에 우리가 휘말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. 이런 걱정도 있는 거죠. 네, 그렇죠.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안보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서 강대국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막 좌우될 수도 있다. 이런 불안감이 드는 건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이런 민감한 문제가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랑 맞물리면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. 정확합니다.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거 자체만으로도 늘 어려운 숙제였잖아요. 네. 근데 여기에 주한미군 역할 변경 문제까지 겹치면 협상 난이도는 무엇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. 미국은 더 많은 요구를 하면서 동시에 돈도 더 내라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참 어렵네요. 근데 좀 흥미로운 점은요.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 다 과거에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다는 그런 공통된 경험이 있고 또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는 점에서는 좀 비슷한 면이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. 그런 공통점이 있군요. 네, 근데 딱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. 중국 문제나 대만 문제로 넘어가면 양국의 국가적인 우선순위는 이게 명확히 엇갈릴 수밖에 없거든요. 공유하는 경험이나 관심사가 있더라도 결국 지정학적인 이해관계 앞에서는 그 차이가 뚜렷해질 수밖에 없다. 이런 말씀이시군요. 이 외에도 이번 회담에서 혹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다른 현안들은 없을까요? 몇 가지 더 짚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그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, 그 시기나 조건에 대한 논의가 다시 나올 수도 있고요. 더 나아가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좀 개선해서 원자력 발전소 수출 협력이라던가 아니면 차세대 원자력 개발 같은 이런 평화적 원자력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, 이런 것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주목해 볼 만합니다. 정말 다양한 의제들이 테이블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이 목표들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실리하고 안보적인 부담 사이에서 그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, 그리고 또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 동맹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, 이게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. 네.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에 이루어지는 회담이다 보니까 그 결과가 앞으로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더욱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거죠. 네,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규모 경제 협력이라는 아주 달콤한 기회가 주어진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주한미군의 역할 재정립이라는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안보적 딜레마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야말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.